종합편입니다. 종합편에 있는 내용들은 앞선 강의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거나 설명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가볍게 1년 정도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종합을 보면은 자문기관은 이제 코치인이죠. 행정관청은 소청위, 언론위가 있고 의결기관들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5인 이내가 보상금위원회죠. 보상금 5인 이내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공정수사위원회가 5인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7인과 9인은 한꺼번에 암기를 하죠. 구치백은 치정위원회에서 경찰에 보관시켰다. 이렇게 해서 7인짜리가 2개, 9인짜리가 2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5에서 7인이 대부분이죠. 소청위는 5에서 7인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에서 11일 공수위가 되겠습니다. 7에서 13인 인권위, 7에서 15인 고충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징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1에서 51인까지입니다. 우리 보통 징계위원회나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는 위원장 포함해서 5, 7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같죠. 위원장이 호선하는 경우는 경인, 은손에 호하고 분다고 했습니다. 위원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보관이죠. 보안관찰위원회, 법무부 차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은 이제 경상소장입니다. 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소청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3년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단임으로 끝나는 것이 경찰위원회고, 연임으로 하는 것이 언론위 소청이죠. 그래서 경찰이 은소를 쌈 싸먹었다. 쌈이 3이 되겠습니다. 은소는 6회를 말하죠. 2년 연임으로 하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입니다. 민간요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 고정직이 되겠습니다. 특정 성별을 6할 초과할 수 없는 것이 경찰청 인권입니다. 인권위 같은 데는 이런 규정을 둘만하죠. 성별 6할 초과 금지. 2분의 1 이상 변호사는 보관이, 2분의 1 이상이 비경찰인 경우에 손실보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손보위. 민간위원이 없는 경우 오로지 공무원 조직만 있는 것이죠. 정기위원회, 인사위원회, 보상금위원회, 그리고 성진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성질사항 내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원 자격을 보면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고인의 소손증 보관이죠. 변호사가 고인의 소손증을 보관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고, 변호사 경력 10년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징계위원회입니다. 가장 강하죠. 인권위는 3년, 나머지는 다 5년짜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경찰위원회는 법관 자격 2명입니다. 교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정교수고, 고충위원회가 조교수인데 나머지는 다 부교수입니다. 한꺼번에 고조, 중앙, 총, 정렬임 이렇게 하면은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청위원회는 조교수,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이상, 정교수, 변호사 10년 이상, 열이 10입니다. 그리고 인사 업무 등에 근무한 민간위원 중에서 임원, 마지막에 임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경찰은 총경 이상인 경우에 중앙징계위원회고 20년 이상은 보통징계위원회, 고청위가 되겠습니다. 재가출, 출가청의 대부분이죠. 재적 3분의 2가 출석을 해서 출가청하는 것이 소청위 정기위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보상금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겠습니다. 한꺼번에 암기를 했죠. 제3위가 소청에서 정규직이 되겠죠. 재가점에서 보상금으로 인사했습니다. 5인 이상 출석해서 출가점 되는 것이 경찰청 공수위, 공개수배위원회죠. 고충위가 있는데 5인이니까 독수리 오형제, 수배 하느라 고충이 많죠. 한 가지 추가를 했습니다. 전원 출석해서 출가참 되는 것이 공정수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냥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출근한 사람들이 참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은 7인하고 9인짜리죠. 구찌백을 치정위원회에서 경찰에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경인 은손에 호하고 불고 있죠. 제3위가 소청에서 정규직이 된 다음에 재가짐에서 보상금으로 인사를 하고 있죠. 보상금 여기 있습니다. 자, 쭉쭉 넘어가면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개정이 되면서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으로 다르게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진심사위원회도 재적 2분의 1 찬성 요건이지만은 우리 실무종합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법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숫자 등 종합을 보겠습니다. 불형 위험이 되는 것을 정의하면은 우리 법률에서 불형에 위험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보면은 지구대 파출소 설치 기준이죠. 경찰법에서 행안불형으로 바로 위험이 됐고, 경찰 제보에 관련 규정입니다. 행안불형에 경찰 복지에 관한 규칙으로 위험이 됐고, 일반 귀화의 표면 낭비 요건은 국적법에서 법무부령으로 위임이 됐죠. 항공기 탑승 거절 대상자도 항공보안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지복, 귀항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복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복이 없으면 객사를 하는 거죠. 연어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 태어난 곳에서 아주 멀리까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복이 있으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죠. 지복이 있으면 귀향을 합니다. 위에 계속해서 보면은 손실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치안협의에서 근거는 경찰법이지만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을 보면은 정보공개 이의신청은 20일 내에 결정을 안 하면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7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7일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237이 되겠습니다. 237이 되는 것이죠. 제3자의 비공개 이의신청입니다. 3일 내에 비공개 신청을 한 다음에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3자가니까 337이 됩니다. 따라서 공개 237, 비공개 337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집회금지 통보받고 10일 내에 상급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금지 받으면은 열받죠. 상부에 이의신청합니다. 즉결 정식재판 청구는 출정식입니다. 7일 내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무조합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10일 내에 의견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 환영. 60일 내에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 불공. 그러면 14일 내에 법원에 통보를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숫자 정리를 다시 보면은, 자, 2회가 나오는 것은 경찰위원회의 정기회는 매월 2번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2번 불출석하면 취하로 간주하죠. 언론사 역시 2번 불출석하면 합의로 간주합니다. 가폭법 또 아학법에서 판사의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음주 측정기에는 1년에 3번, 음주 감지기에는 1년에 2번 검 교정을 합니다. 국가보안법에서 참고인이 2번 소환에 불응하면 구속영장으로 구인이 가능합니다. 자, 3번짜리를 보겠습니다. 한 달에 3번 이내에 외부 강의가 가능하죠. 월 3번. 우번자 관련해서 강절마는 3번 이상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세 강절마가 되겠습니다. 금세 강절마죠. 폭파, 협박, 범죄로 3번 이상 벌금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쓰버리죠. 폭파시켜불어. 경비에서 불법 집회 시위 해산 시 3번 해산 명령을 하죠. 자진 해산 요청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무면허 3번 하면은 운전면허 발급기간이 2년 동안 제한되게 되겠습니다. 자, 1시간짜리를 보겠습니다. 화염류 운반할 때 출발 1시간 전까지 발송지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의 지휘선사항 근무는 1시간 이내에 지휘 현장 근무 가능한 장소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필수요원은 비상소 없이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야 되고 일반 요원은 2시간 내에 응소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받는 교육으로서 1시간짜리가 되겠습니다. 상반되는 집회가 중복된 경우에 먼저 접수한 주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서장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미 정부 대표는 출석 요구를 받은 때부터 1시간 내로 출석을 하게 되어 있죠. 2시간짜리를 보겠습니다. 휴무일에 2시간 내에 직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소속 기관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감찰 조사를 받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시체가 굳는 것은 사후 2~3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이 되면 전신에 경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6시간짜리는 이미 동행했을 때 경찰 관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죠. 하나만 딱 있습니다. 12시간짜리를 보겠습니다. 12시간 내에 긴급체포 승인권이 올려야 되죠. 시체 현상 초기에 각막은 12시간 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더블로 이제 변화가 있죠. 24시간이 되면은 현저히 흐려지고 더블이 되는 48시간이 되면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집회 시위 신고서 보완은 저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내에 24시간 기한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자, 24시간짜리 보겠습니다. 보도시는 강제로 정주자 24시간 동안 임의동행,
임시 영치했을 때 24시간 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포 도금 등을 습득하면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긴급 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합니다. 체포구속 통지는 체포구속 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해야 되고,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수배관사는 24시간 내에 체포구속 통지를 해야 됩니다. 호송 중인 유치인이 발병이 되면 24시간 내에 치유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치료 후에 호송관사에서 계속 호송을 하죠. 행사장에 자체 경비원을 배치하기 불가하면 행사 24시간 전에 지방청장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 경과 시까지 인수하지 아니하면 운전자에게 등기부편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집시법에서 집회 시위에 대한 보안신고 기한이죠. 24시간이. 이신청했을 때 재결서를 발송하는 시기가 24시간 동안입니다. 집회 금지라든가 이신청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집회 신고를 하고 24시간 후에 집회를 개최하면 되죠. 철회 신고할 때도 이사철회 이렇게 해서 24시간 내에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24시간 내에 하는 것이죠. 집회 시위에 관련해서는. 긴급 신원조사, 경호실에서 보안 기능에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하는 것으로 24시간 내에 결과 보고해야 됩니다. 주로 청와대가 긴급 신원조사를 의뢰합니다. 소파 사건을 경찰서에 처리할 때는 24시간 내에 담당 검사에게 소파 사건 발생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36시간, 긴급통신 제한에 착수한 다음에 36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됩니다. 36시간 나오는 것이 유일하죠. 긴급통신 제한이 되겠습니다. 48시간을 보면은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신고 후 48시간을 경과하면은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기 실종 신사태입니다. 신고 후에 사태는 48이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에서 긴급 임시조치 후에 검사는 48시간 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고하게 되어 있고,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한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집회시위 신고서는 720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에 제출을 하고, 금지 통고는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시간짜리를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재인격통 추이를 보자 했습니다. 추이가 72가 되는 것이죠. 임시조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시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시한은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72시간 내가 되는 것이죠. 긴급 임시조치를 하면은 48시간 됩니다. 자, 2일짜리를 보면은 외부 강의에서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안날로부터 이틀 내에 신고를 하고 7일 내에 반환해야 될 액수를 산정을 해서 그 공무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는 2첩하시오라고 안기로 했죠. 2첩이 되겠습니다. 3일짜리를 보면은 감찰조사 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는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는 이번에 경찰공무원 징계령이 개정이 되면서 5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감찰조사는 여전히 3일 전까지 통지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변경이 안 됐죠. 아마 앞으로 5일로 맞출 것 같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정보도 청구 시 언론사 대표자는 3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되죠. 수삼 정정입니다. 정정에 대해서는 수용할지 여부는 3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 등이 수사관을 기피 신청한 경우에 3일 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서명하게 되어 있고, 기피 신청이 이해도 인정이 되면은 3일 내에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게 되어 있죠. 기피에서는 337입니다. 3일 내에 소명하고 3일 내에 재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7일 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죠. 송치를 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피해자 등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도로공사 시행자는 공사가 끝나고 3일 내에 원상 복구를 한 다음에 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관광 목적으로 상륙할 때 관광 상륙이 되는 것이죠. 3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심사 시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검사는 3일 내에 인도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법원은 2개월 내에 인도심사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짜리를 보겠습니다. 적결심판, 구류를 선고하게 되면은 주소가 불명하고 도적 우려가 있으면 5일 이내에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때 천재지변으로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후 5일 이내에 납부하죠. 사후니까 5가 됩니다. 공고문서 효력 발생 시기는 고시원 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발생이 되죠. 공고문서는 5일이 마를 때
5일이 말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직무 관련자 사전 신고 불가할 때는 사후 5일 이내에 신고하고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니까 매매 신고입니다. 매매는 5가 되겠죠. 6일절에 보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기간은 14일이죠.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째부터 선거일까지가 선거기간이 되겠습니다. 7일절에 보면은 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재조사 후 7일 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원래는 10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사했을 때는 3일을 깎았습니다. 7일 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하게 되면은 청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를 게재를 해야 됩니다. 보지 정정이죠. 정정보도는 7일 내입니다. 유실물 습득하고 7일 내에 반환 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의 허가가 불필요한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끝나고 7일 이내에 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서를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공연장 외에서 1000명 이상의 관객이 예상이 되면 공연 14일 전까지 재대책 계획을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죠. 변경을 해야 되면 7일 전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운전면허증은 정지,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내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출소하고 7일 내에 서장에 신고를 해야 되죠. 북한 방문할 때는 7일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 시스템을 통해서 북한 방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북두 7성입니다. 북쪽으로 가려면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자리를 보겠습니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개시하거나 종료할 때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조사 개시, 종료 10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 신청하면 공개는 10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보공개 열람 신청입니다. 여기에 열이 나오죠. 청문을 열기 10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청문은 푸른 문입니다. 블루 도어를 열기 전에 통지해야 되죠. 10이 되겠습니다. 경찰위원회 의결 후에 행안부 장관은 10일 내에 제의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7일 내에 재의결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장관이 열일 요구하고 위원회는 치인에 포상휴가는 한 번에 10일까지 가능하고 징계 출석 요구를 간부에 게재를 하면은 게재일로부터 10일 후에 효력이 나타납니다. 징계심입니다. 임시영치, 시영이죠. 10일입니다. 사례금 받는 외부 강의는 4, 5, 10일 내에 신고를 합니다. 경보비나 교통번칙금은 1차 납부기간은 10일이죠. 1이니까 10일이 되고 2차는 20일인데 추가로 20%가 추가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해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국내 여행할 때 신고해야 되죠. 해외 또는 시골 여행 시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관계 퇴거할 때 10일 이내로 보고할 수 있는데 1차 한해서 10일 더 연장할 수 있죠. 10+10입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1차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비 상태가 불량한 차에 대해서 10일 내에 정비기간을 정해서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장이 할 수가 있죠. 14일짜리를 보면은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생은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정전보도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될 때는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14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식사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자체의원 또 지자체장 선거기간은 14일인데 대통령은 23일이죠. 다 더하면 1, 2, 3차가 되겠습니다. 15일짜리를 보면은 경징계는 징계 요건자가 15일 내에 집행을 해야 되고 중징계는 임용권자에게 제청해서 역시 15일 내에 집행을 하고 처분 설명서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종 관련해서 프로파일링 등록 후에 1개월까지는 15일 내에 한 번 하고 1개월을 경과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 보호자에게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재공간 협조가 필요할 때는 1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1개월입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골 격리해서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법령 등은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이장이 공포한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 시까지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 들어가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이 원칙이죠. 정지나 취소를 하게 되면 40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서장은 각각 1회에 한해서 2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30일짜리를 보겠습니다.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관련한 법령은 공포 후 30일 후에 시행되도록 해야 되죠.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택금지법에서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 시 권익위는 30일 내에 재조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하면 되죠. 그 소속 경찰관을 조사를 했으면 지체 없이 징계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민원 접수 시 2개월, 그리고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1개월 내에 감찰 조사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타 기관으로부터 통지받는다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30일, 또 여기서는 1개월인데 1개월이나 30일이나 비슷하죠. 이렇게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30일 또는 1개월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징계 의결 기간은 징계는 닭이라고 했습니다. 삼계탕 30일, 닭도리탕 30일 이렇게 되죠. 소청 의결 기간은 소가 청을 합니다. 60일이죠. 60+30이 되겠습니다. 고청 심사도 30+30 되겠습니다. 대부분 30인데 소청만 60일입니다. 신기도입 장비 안전성 검사할 때 외부 전문가는 검사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되죠. 국회 예산안 의결 기한은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제3자의 정보 비공개 신청에도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는 30일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인권침해 가능성 높은 집회 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권 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통신 제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기소, 불기소, 기소 문제는 아니죠. 내사 불입건할 때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 결정은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장이 아니죠. 30일 이내에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 체류 중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등 체류 자격을 상실해버리면 3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재난 상륙이나 혹은 긴급 상륙은 30일간 상륙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삼재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40일짜리를 보면은 행정상 입법 예고는 40일 이상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 예고는 20일 이상이죠. 예고, 여의공으로 암기했습니다. 60일짜리는 소청심사는 지체 없이 하는데 의결은 60일 플러스 30일입니다. 소가 청을 합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감사원, 수사기관은 60일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연장할 때는 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재개정하려는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보안관청 결정에 불복할 때는 60일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6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불공입니다. 90일짜리를 보면은 연금에 이의가 있으면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에 발생한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는 자에 대해서 90일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초가 되면은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죠. 구식 외국인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출생했지만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에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죠. 출생도 한국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입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의 임시 상륙은 90일간 허가를 합니다. 난민구입니다. 120일짜리 예산안은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 승인받아서 12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짜리를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이 끝나고 한 달 내에 관보나 공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할 수가 있죠. 감독자 부임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를 할 때 감독자 책임을 참작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하면 집행중지를 하게 되어 있죠. 2개월짜리를 보겠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 등록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죄 수사 목적으로 통신 제한을 하게 되면 2개월이 기본이죠.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고 총 1년 동안 내란 외환의 죄는 총 3년 동안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짜리를 보겠습니다. 생사나 소재가 불명하면 3개월 내에 직권휴직을 합니다. 생사, 소재, 불상, 상으로 해서 3개월입니다. 강등은 3개월이죠. 정직은 1에서 3개월 동안 보수 전액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봉은 1 내지 3개월 동안에 보수의 3분의 1만 감액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나 성적 부족으로 직위 해제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도 개선이 안 되면은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직권 면직을 하게 되죠. 전정보도 청구나 조던 신청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발생한 지 6개월 이내 해야 되죠. 안삼발육인데 인삼발육 정정으로 암기를 합니다.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있어서 안전성 검사 후 3개월 내에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유심을 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죠. 그런데 3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유권 상실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있어서 20명 이상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발생 3개월 전까지 경비원을 고용했다면 그런 경우 외에는 경비업자에게 도급을 해야 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정기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4개월짜리를 보겠습니다. 국가안보 목적으로 통신 제한하게 되면 4개월이 기본이고 4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짜리를 보면 승진 제한에서 견책은 6개월, 감복은 12개월, 강등과 정직은 18개월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성소음은 6개월 추가하게 되죠. 금성 제품이 소음이 나면 6개월 추가해서 AS를 해야 됩니다. 성범죄 등록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할 때는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처원경찰의 직권남용은 처원경찰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처원경찰법에 있죠. 경찰법이 아닙니다. 지명수배에 대해서는 공범을 수사하거나 재판 중 또는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 수배관세에 우선적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짜리인데 여기 6개월짜리에 잘못 들어왔습니다. 옮겨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중 동거로 암기했죠. 지방청장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근거하지 못한 지명수배 통보자 중에서 공개수배 대상자 선정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집회시 소음규제 관련해서 경찰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가가 되겠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권을 발급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여권을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1년짜리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유예는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데 시행령에서는 9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사실은 같은 말인데 시행령이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 감사나 감찰관은 2년이고 전문직위는 3년 내에 전보가 제한됩니다. 병으로 장기 요양하는 경우에 직권휴직은 1년 플러스 1년이죠. 경찰관 직권 남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근고입니다.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벌칙 규정이죠. 청포도금 화약류 제조업자, 판매업자,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나 피해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수사부서의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 종결을 지휘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죠. 발행한 날이 아닙니다. 1년간 유효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지방청장이 발급을 하고 1년간 유효하죠. 운전지도는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 대상 범죄는 사무장 1년 이상의 범죄 하나입니다. 2년짜리를 보겠습니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 단임이죠. 수사 경과는 2년간 연속해서 수사부서에 전입을 기피하면 임의적 해제 사유가 됩니다. 자, 임용 결격 사유에 있어서 한복 후파, 자선파, 미성년 영삼이 성 100만세로 암기를 했습니다. 채용 후보자 명부는 2년간 유효하죠.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계급 정년은 전시 사변, 비상사태에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업무를 하는 총경이나 경영은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가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2년 이내에 이익을 주었던 자와 지속적인 친분이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면 또 신고를 해야 되죠. 직무 관련자이거나 2년 이내에 직무 관련자이었던 사람과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채용 후보자 명부는 2년간 유효한데 1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 동안 공소 보류가 가능하죠. 두어 보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2년간 관찰하죠. 2년마다 갱신합니다.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권 발급 거부자는 장기 2년 이상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이죠. 미군의 비공무 손해배상 신청의 기한은 2년이고 공무로 인한 경우는 5년간 소멸시효입니다. 전적으로 미군 책임이어도 한국이 또 25% 정도는 부담을 해주죠.
책임 분담이 애매하거나 미군이 절반 정도의 책임만 있으면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인터폴의 즉석수배 대상에서 장리 2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인터폴 즉석수배 대상이 됩니다. 3년짜리를 보겠습니다. 경찰 요원의 자격은 경검 국군 당선으로 퇴직하고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임기는 3년 단임이 되겠습니다. 직군휴직은 공무상 질병 부상이죠. 3년간 가능합니다. 공상은 03이죠. 의원휴직 중에 간호휴직은 1년 단위씩 하게 되고 재직 중에 총 3년 가능합니다. 수사정보 보안회사 등 특수부門총경 경정은 3년 범위 내에서 계급정년 연장이 가능하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족급여는 3년, 그 외에는 5년의 소멸시효입니다. 경제법에서 살수차, 분사체류탄, 무기사용기록부는 3년간 보관하게 되죠. 살수분무기록은 3년간 보관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손실보상은 안심하세요. 바로 됩니다. 징계소멸시효는 발생 3년, 금품 관련해서는 5년입니다. 소멸은 모두 3 또는 5와 관련이 됩니다. 보수연금 소멸시효는 보수는 3년, 연금은 5년이죠. 보수는 짧고 연금은 길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에 밀접 관련한 기관에 취업이 안됩니다. 감사관의 자격은 해당 감사 부문에 관해서 3년 이상 실무 경험 잘해야 되죠. 징계 처분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경찰청장은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죠. 각 경찰관서장은 이를 반영해서 매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신제한조치 집행자, 위탁협조자는 관련 대장을 3년간 비치를 해야 되고 우범자 관리기관은 3년을 초과하는 실형을 받고 출소를 하게 되면 5년간 관리를 하고 3년 이하의 실형을 받고 출소하면 3년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견신과 관련해서 보면은 65세에서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70세 이상은 이종 보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음주운전 처분 감경에서 모범 운전자라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생모 3년 도표죠. 음주치사 혹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했을 때 무기나 3년 이상 벌금형은 없습니다. 3년 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속죄를 해야 됩니다. 보안관찰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로 학계, 금고 3년 이상이죠. 일부라도 실형을 받아야 됩니다. 고3은 2년간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이탈 주민이 외국에 10년, 국내에 3년 경과했으면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외식, 국세, 여권 발급 거부에서 장기 3년 이상 제로, 기소용지 또는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에서 국외 체류자는 발급 거부자가 되죠. 그리고 기소로 2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5년짜리를 보겠습니다. 수사 경과의 유효기간은 5년이죠. 5년간 연속해서 비수사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금 5인 호경은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회의 변호사 경력은 대부분 5년 이상인데 경찰청이나 지방청의 인권위원회는 3년, 또 중앙징계위원회는 10년 이상이죠.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제재를 받습니다. 서청미의 자격을 보면은 3급 이상, 고공단은 3년 이상이죠. 이런 경우에는 또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삼겹살 부호, 사업계획서는 5년 이상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죠. 사업이니까 포업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 접수증, 비밀 열람 기록증, 배부처는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해서 5년간 보관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 관리부처를 5년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퇴직 전에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죠. 오랫동안 같이 있은 직장이라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비업법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경비옷은 경비업이니까 경비옷으로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미부과 미징수니까 미엄이죠. 미엄은 숫자포로 5가 되고 과오죠. 과태료는 5년입니다. 과오를 범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미집행하면 소멸합니다. 안개법이 3개나 되네요.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청포도금 하향류 소지 자격은 대체로 형벌 집행 후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지는 5번째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실종 아동 등을
미신고 보호, 실종아동 찾기 위한 위치 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했다. 그러면은 5년 이하 징역이죠. 여기서도 미신고에서 미엄, 목적 외 이용 미엄입니다. 미엄은 55가 되겠습니다. 실종아동 가초에 있는 수배 해제하더라도 5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죠. 정치장 아가 옷 보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은 당선인부터 퇴임 10년까지 또 5년 더 연장 가능합니다.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죠. 음주운전 감경 제외 사유는 5년 내에 인피사고가 3번 또는 음주운전이 있으면 안됩니다. 망년에서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 되어버렸죠. 북한 이탈 주민의 신변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한국 오면 5년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7년짜리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 대가를 받거나 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포주는 10년 이상 징역이 되겠습니다. 7업이 되는 것이죠. 아청법에서 피해자,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는 7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합치 강요하는 것이죠. 치니까 7년이 되겠습니다. 백골하에 걸리는 시간은 성인은 7에서 10년, 소아는 4에서 5년이 되겠습니다. 성철, 소사가 되겠습니다. 10년짜리 보겠습니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실종된 등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수배를 해제하더라도 10년 동안 보관하게 되죠. 정치짱, 아까워 보관이 되겠습니다. 정치짱에서 짱은 10년이죠.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경우는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퇴임 후에 10년이 지난 대통령은 의로 경우 대상으로 경찰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10년 후 의대 헌청은 경찰이 관리하죠. 피해 통보표에서 삭제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를 근거하거나 사망한 경우, 전사 입력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수사 중에 피검사 10번 하고 삭제하는 것이죠. 자, 기타 보면은 근속 성진은 4, 5, 6년 6개월, 10년이 되겠습니다. 성진 최저 연수는 1, 2, 3, 4인데 순간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실무자금이 안 나옵니다. 단기 전복 금지가 되는 경우에 일반은 1년인데 감사는 2년이고 전문직위는 3년이 되겠습니다. 계급 정년은 치안감은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은 14년이 되겠습니다. 4, 6은 일일이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친족을 보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서는 사적이니까 사촌까지죠. 금법 수수의 제한은 민법상 친족인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직무 관련자입니다. 그런데 금품 수수의 제한에 있어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1회 100만 원, 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위반이 됩니다. 부정특탁금지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300만 원 이상인데 금품수수 제한은 300만 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 강의 1시간당 40만 원이죠. 초과하더라도 150%인 6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 퍼센트가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있어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출자 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본금 총액의 50%를 소유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특수관계는 533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33 이렇게 해두고 5에서 2형이 나오니까 총액이 되는 것이죠. 33에서 시옷이 나오니까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나이가 범위가 가장 넓죠. 9세에서 24세 이하까지입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는 13세 미만이고 촉법 소년이 있습니다. 우범 소년이 가장 넓죠. 10에서 19세, 촉법은 10에서 14세고 범죄 소년은 14에서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것부터 우촉범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5세 이상은 근로 사용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서 16세 이상은 원자 면허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10조세가 많이 나오죠. 지문이나 얼굴을 제공한다든지 여권 휴대 의무, 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사형 무기를 처할 경우에는 15년 이하 징역으로 되는 것이고 장기 2년 이상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 안 됩니다. 노역장 유치가 안 되죠. 자, 반대로 18세 이상이 되면은 사형 무기도 부과할 수 있고 장기 2년 이상이나 노역장의 유치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게임, 음악, 영화, 영계음이죠.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동에 나오면은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실종 아동 이런 경우에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죠. 학대 아동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실종 아동 신고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나면은 장기 실종이 되는 것이죠. 아시가신당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18세 이상과 19세 이상 이 두 부분을 암기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18세 처가 영계음질로 경보한다. 19세 특대성 보유 이렇게 암기했죠. 이 두 가지만 잘 암기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18세부터 보면은 처벌이 가능하죠. 사형에는 무기 선고가 가능하고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고 통고처분, 경범에 대한 통고처분도 가능합니다. 교통에 대한 통고처분은 나이 제한이 없었죠. 참고로 과태료는 14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18세가 되면은 가출형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신고 당시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시가신당이 되겠습니다. 영화, 게임, 음악, 진흥법에서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질은 이제 질서 유지인이 되는 것이고, 경은 경찰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처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19세는 특대성 보유, 특수 대행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민법상 성년자가 되고, 청소년보호법, 아청성 보호법에서 성인이 됩니다. 연 19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는 유형 접객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연 19세가 되겠습니다. 총포도건법에서 20세 이상은 총포동을 소지, 제조할 수 있습니다. 소파에서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생계비 반액 이상을 의존하게 되면은 가족에 포함이 되고 소파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24세 이하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여건법 시행령에서 미혼 자녀 동반자의 관용 여건을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27세까지입니다. 관용 여건이 관용을 가장 많이 베푼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고 도계법은 65세 이상, 또 75세까지죠.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세부터는 이종보통 면허라도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북한 이탈 주민법에서 연장자는 65세 이상이 되고 연소자는 15세 이하, 이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편 마무리하겠습니다.